팟캐스트 수다하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얼마 전에 OECD 가입국 중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이 수학을 제일 잘한다, 수학 실력이 가장 뛰어나다라는 조사 결과가 있었는데요. 사실 잘하면 좋아해야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또 우리 아이들한테 수학 얘기해 보세요. 머리 아프죠? 아이들만 그런가요? 어머님들도 수학 그러면 아 하고 머리 아프지 않으세요? 참 정말 우리 아이들이 이 수학을 좋아하면서도 잘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저희 수다학에서 그 방법을 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수학 공부 방법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좀 깜짝 놀라실 만한 아주 파격적인 방법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강연자를 먼저 소개해드릴 텐데요. 건국대학교 수학교육과의 장경윤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말씀해 주실 내용이 어떻게 보면 학생들한테는 막 환영을 받을 내용인 것 같고요. 많은 분들께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라고 하실 만큼 좀 충격적인 얘기이기도 해요. 바로 어떤 내용인지 좀 직접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네. 오늘 제가 같이 생각하려고 하는 그 내용은 수학을 가르치고 배우는데 계산기를 사용하는 것에 관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계산기가 수학에서 계산의 역할이 뭐냐, 수학이 네. 뭔가, 또 계산기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또 계산기를 사용한다 그러면 사실 염려되는 점이 많이 있을 텐데 계산기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또 계산기를 사용한다면 좀 어떤 점에 주의를 해야 되는가, 뭐 그런 점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학교 다니실 때 뭐 계산기 그냥 단순한 건데 나 누르면 되는데 이걸 왜 자꾸 머리로 하려는 거야 라고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계산기를 들고 시험장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거 꿈꿔보신 적 있으시죠? 네. 오늘 바로 그런 얘기를 해볼 텐데요. 저도 기대가 되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인기가 쭉 올라가실 것만 같은데 근데 실제로도 이 계산기를 사용하는 그 해외 학교들이 참 많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떤 나라들이 있습니까? 국제평가라고 팀스 이런 게 있어요. 팀스라고. 거기 한 40여 개국 이렇게 그 조사한 것에 따르면 계산기를 어느 나라에서 사용하느냐보다는 어느 나라가 안 쓰느냐 네. 얘기하는 게 더 훨씬 빠릅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다 계산기를 사용하고요. 중동의 몇 개 나라는 조금 학교에서 계산기를 금지하고 있고, 뭐 그 팀스에서 1등하는 나라가 싱가포르예요. 근데 싱가포르, 홍콩 이런 나라들이 네. 성적이 굉장히 좋은데 싱가포르, 홍콩, 영국, 미국, 뭐 그런 나라, 스코틀랜드 네. 이런 나라들 상당히 아주 적극적으로 계산기 사용하는 것으로 돼 있고, 사실 우리나라도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사용할 수 있다. 네. 저희 지금 수업하면서 쓸 수 있나요? 전 처음 들어보는 네. 얘긴데요, 교수님. 진짜로 쓸 수 있는 건가요? 네네. 근데 왜 안 쓰고 있는 건지 여쭤봐도 네. 될까요? 우선 그 팀스 결과에 보면 우리나라의 선생님들한테 네. 그 수학 수업에서 계산기를 허용하느냐 하면 그 쓰게 한다는 선생님들이 그래도 꽤 있어요. 그리고 우리 그 교육과정에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현재 교과서를 잘 보시면 교과서에 계산기를 사용하는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이 계산기를 사용해서 공부하고 있는 학교들이 좀 대표적으로 있나요? 많은 학교들에서 이걸 쓰고 있고요. 요즘은 사실 계산기 그러면 뭐 핸드폰에도 있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사측 연산 계산기는 다 있고, 그다음에 뭐 그래프 그려주는 계산기 이것도 거의 무료로 그 스마트폰 어플로 그냥 그 받을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실제로 그 사용하고 있는 학교들이 네. 있습니다. 혹시 이곳에 계신 분들은 전혀 없는가 보네요. 네, 지금 반응들이 네. 그러신데 와 네. 좋겠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로 그냥 얘기를 듣기만 해도 이렇게 우리는 쓰고 있지 않지만 어느 나라는 또 쓰고 있다. 이 얘기는 결국은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오늘 교수님께서 이 얘기를 써도 좋다라고 말씀하시면 굉장히 찬반 논쟁이 뜨거워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가요? 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금 세계적으로 계산기를 사용할까 말까 그건 약간 좀 옛날 얘기예요. 이미 추세가 네. 쓰는 쪽으로 가고 추세는 있다는 이미 거죠. 쓰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언제, 얼마나 사용할까 하는 것이 이슈지, 네. 계산기를 쓸까 말까 가지고 지금 머리 이렇게 아프게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네. 뭐 학교의 방침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가 뭐 학교에서 말고 집에서 공부할 때 그렇다면 계산기를 사용하면서 아이들한테 좀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도 충분히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강연이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계산기를 사용하면서 수학을 잘할 수 있는 방법 궁금하시죠? 네. 큰 박수로 오늘 첫 번째 1부 강연부터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잘 부탁드려요. 세상이 바뀌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우리가 아는 세상하고 다르고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들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수학은 무슨 어떤 사전 같은 데 보면 수학은 어떤 조직, 그다음 순서, 그리고 관계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어렵게 돼 있는데 그 모든 수학의 기원은 어디서 시작이 되냐면 도형, 수 그거에 대한 연구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역사가 상당히 오래요. 그리고 수학은 일종의 약속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언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먼저 생각을 할 때 이거 언어? 이거 많이 훈련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좀 하시게 되죠. 실제로 언어입니다. 수학에서 수를 나타내는 그 수에 대한 기호가 그렇고요. 수를 표현하는 방법이 그렇고요. 그다음에 수학의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약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학에서는 계산이 중요합니다. 수에 대해서 수를 계산하는 건 상당히 중요하죠. 그러나 수학 그거는 곧 셈하기, 계산을 얘기한다. 이 얘기는 틀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 속에 여기 학부모님들 생각에는 예전에 학교에서 수학을 배울 때 산수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초등학교에. 그런데 우리나라로 보면 1994년부터 교과서가 초등학교 교과서가 수학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혹시 그것을 좀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벌써 세계적으로 그때 추세가 수학에서 중요한 것이 셈하기가 아니라 아무리 초등 수준이라고 할지라도 셈하기가 아니라 수학적으로 어떻게 체계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이고 중요하다고 하는 그런 문제인식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수학에서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1990년대 그 초반기에 우리나라의 학부형들이 상당히 좀 들끓었던 때가 있어요.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상당히 좀 많이 항의가 들어왔던 때가 있는데 바로 산수는 수학으로 바뀌고 이름이 그다음에 초등학교 수학이 상당히 어려워졌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에서 무슨 문제를 푸느냐 상당히 어려운 문제들이 초등학교 수학에 들어갔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토끼와 닭이 있다. 10마리가 있다. 그런데 다리가 34개다. 토끼, 닭 몇 마리일까? 지금 이 문제는 정확하게 식을 세워서 얘기하기로 하면 이거는 몇 학년 문제냐면 혹시 아세요? 이거 중학교 2학년 문제입니다. 토끼, 닭, X, Y 놓고 그래서 합쳐서 10마리, 다리 34개. 근데 이거를 어디에 나왔냐면 초등학교 4학년에 이 김책이라는 곳에 나왔어요. 그래서 학부모들이 막 화를 냈어요. 막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애들을 학원에 보내라는 말이냐 도대체 초등학교에서 이게 말이 되는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문제는 그렇게 식을 세워서 풀라는 것이 아니라 식에서 보통 생각할 때 수학은 이퀄 셈하기이고 수학에서 중요한 거는 식 세우기고 식을 세운 다음에 풀어서 답을 내는 것이다. 이렇게 그것이 수학적인 사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식이 없어도 풀 수 있는 그런 수학들이 많이 있고 그것이 사실 수학적으로 사고하는 것입니다. 지금 토끼와 닭 문제 혹시 여러분 푸셨나요? 이 문제를 이제 푸는 방법이 한 서너 네 가지 정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제 한 가지만 제가 간단하게 이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토끼하고 닭이 있는데 다리가 기본으로 2개씩은 다 있다. 10마리다. 그러면 몇 개가 기본으로 있는 거죠? 다 2개씩 하면 20개는 기본으로 있다.
그런데 다리가 34개래. 그러면 20개를 빼니까 14개가 다리가 남는다. 이건 누구 다리냐? 토끼 다리죠. 그 토끼가 한 마리가 더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다리가 2개씩 늘어나요. 아, 그래? 그럼 토끼가 몇 마리가 있는 거냐? 14개니까 7마리가 토끼구나. 토끼 7마리, 닭은 3마리. 나왔죠. 이게 이제 식으로 말하면 중학교 2학년 문제인데 연립방정식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이제 중학교에서 하지 않고 초등학교에다 내서 학부형들이 막 화를 냈어요. 우리는 지금 사실은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수학을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데 그 이유는 수학 그러면 식 세우고 X, Y 막 풀고 그랬던 기억이 상당히 머릿속에 아주 아픈 기억들이 머리가 있어서 사실은 그런데 그것이 없어도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계산을 하는 것, 이런 사고들이 수학적 사고의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제 됐다. 우리 아이들은 수학에서 식 세우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수학적으로 사고하는 거 중요하면은 그러면 계산은 조금 못해도 되겠구나. 오늘 제가 조금 실망스러운 얘기를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수학에서 세막이 중요합니다. 가르치셔야 돼요. 해야 돼요. 수학에서 세마기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셈하는 거 사실은 그 셈하기를 잘 못하면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계산기를 주면 다 끝인가? 아니에요. 계산기를 주면 문제 해결을 잘 할 수 있으니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방정식 푸는데 도움이 되겠지만은 사실은 계산기는 그렇게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사용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계산이 어떻게 중요해요? 우선 첫째는 간단한 계산은 학생들이 할 수 있어야 돼요.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돼. 계산은 일종의 뇌의 체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그 초등학교 선생님들 중에서 어떤 선생님들은 시작할 때 아이들에게 간단한 암산 문제, 계산 문제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지금 적외선 카메라로 여기를 찍어보면 이 뇌가 활성화된대요. 마치 체육 시간의 시작에 국민 체조, 이게 체조로 시작하는 거하고 마찬가지로 뇌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정신 체조 상당히 필요하죠. 그래서 계산기 계산하는 것 중요하고 그리고 계산력은 사실은 좀 어느 정도 해야 돼요. 그래야 자신감도 생겨요. 수학에서 흥미를 갖지 못한다. 언제 수학을 애들이 자신 없어 하느냐면 사실은 초등학교 한 4학년 때부터랍니다. 그 전에도 있지만 이때 뭐 때문에 그러냐면 분수 나와요. 근데 보통 더하기 빼기는 그래도 괜찮은데 좀 난데 분수가 나오면 분수 덧셈, 뺄셈이가 어렵습니다. 그때 학생들이 잘 못해요. 그때 계산을 잘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계속해서 잘 못하게 돼요. 그리고 수학이 싫어집니다. 재미없어져요. 자신감도 없어지고. 그래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수학은 해야 합니다. 구구단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간단한 덧셈, 뺄셈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외우는 걸로 가르쳤으면 좀 곤란해요. 방법이. 2 더하기 3, 3 더하기 2 그거 똑같다. 너무나 당연한데 아이들에게는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시간을 두고서 배워야 됩니다. 3 더하기 8 이거는 11이고 8 더하기 3 11. 두 개 중에서 어느 게 더 어렵습니까? 보통의 아이들에게는 어느 게 어려우냐면 3 더하기 8, 8 더하기 3 8 더하기 3이 조금 쉽고 3 더하기 8이 어려워요. 혹시 여기 좀 동의하시나요? 그 이유는 뭐냐면 머릿속에 계산하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3 더하기 8, 3개 놓고 8개 놓고 하나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이렇게 세서 하는 경우에는 두 개가 똑같아요. 3 더하기 8이나 8 더하기 3이나. 그러나 이거 계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애들 나름대로 두 개를 계산해서 3 더하기 8, 8 더하기 3. 8 더하기 3은 8개가 있는 데서 3개를 더 해야 되지. 8, 9, 10, 11. 그러니까 입으로 11이고 3 더하기 8, 3, 4, 5, 6, 7, 8, 9, 10, 11. 지금 그렇게 해서 지금 그 답이 똑같이 11이 나왔지만 시간이 이쪽에 훨씬 많이 걸리고 이때는 어려운 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뭐 해야 되냐? 이거 진짜 어렵습니다. 3 더하기 8 입으로는 세야 돼요. 1, 2, 3, 4, 5, 6, 7, 8 세야 되고 8 되면 딱 끝나야 돼요.
그리고 손으로는 이걸 세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3 더하기 8이 훨씬 어려워요. 그래서 찬찬히 가르치셔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사실은 우리 교과서가 제일 잘 돼 있습니다. 초등학교 교과서에 보면 정말 쉬운 것서부터 복잡한 순서까지 잘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부모님들이 욕심을 부리거나 그래서 이제 선행학습 한다고 학원을 보내거나 그럼 거기서는 뭐 빨리빨리 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금 얘는 손가락으로 세워야 되는 단계인데 손가락으로 세지 못하고 그냥 무조건 외워야 되니까 3 더하기 8, 11, 8 더하기 31 이걸 외우려고 그러니까 이게 큰 부담으로 되는 거예요. 이 뇌에 이거 정말 뇌를 혹사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안 돼요. 천천히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 단계를 거쳐서 3 더하기 8과 8 더하기 3이 같다는 것을 이제 배우고 나면 끝까지 그게 그렇게 차이가 나진 않아요. 그 다음에는 그것이 뭐가 되냐면 일상적인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학이 일상적인 일이 되어야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습니다. 이거는 마치 뭐하고 마찬가지냐면요. 수능 TV에 보면 수능 문제풀이가 나오는데 문제가 길게 문제가 나와요. 수능 그 강사 선생님이 설명을 합니다. 이건 이러고 이러고니까 자 이제 식이 이렇게 돼 있다. 자 이제 풀면 되지? 땡땡. 그리고 그냥 넘어가요. 그런데 사실은 계산이 안 되면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고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저거 어떻게 풀지? 식은 나왔는데. 그러니까 계산이 되는 학생은 아 이제 됐다. 그리고 끝이 나지만 계산이 안 되는 학생은 그게 아니라 그때부터 이제 고민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학문적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은 이렇게 설명을 지금 하기도 하는데 마치 컴퓨터 중에서 우리가 압축 파일을 만들게 돼요. 어떤 경우는요. 압축 파일 만들어서 이렇게 용량을 조금 해서 이렇게 해놨다가 나중에 필요하면 불러서 탁 해서 쓰고 그다음에 이제 다 쓰고 나면 도로 집어넣어요. 그럼 얘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 지금 용량을 적게 차지하는 거예요. 머릿속에 생각하는 부담을 상당히 적게 해주는 겁니다. 뭐 어려운 말 이거를 작동 기억이나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워킹 메모리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그래서 기본 계산을 익히는 것은 그 뇌를 정말 이렇게 훈련을 시키고 촉진을 시키고 그다음에 자기의 그 모든 초점을 문제 푸는 방식에 이렇게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적인 계산을 익혀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1부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세상이 바뀌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우리가 아는 세상하고 다르고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들 잘못 가르치는 겁니다. 이제 아까 그 계산력이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근데도 뭐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계산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해도. 또 그다음에 계산기를 그럼 계산을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은 또 계산기가 또 필요 없나? 또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하면 제가 지금 안경을 썼는데 좀 시력이 좀 안 좋아요. 그런 사람이 안경을 쓸 때 뭐 눈에 좋다는 무슨 간유구도 먹고 눈 안구 운동도 하고 많이 했어요. 그래도 시력이 회복이 안 돼요. 그런 경우는 안경 써야죠. 또 노안이 왔어요. 안경 써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그것이 계산력이 이게 지금 갖춰지지 않는 경우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되는 경우에 그때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다음 단계를 못 넘어간다 그러는데 다른 사람들은 새로운 단계를 막 넘어가는데 그 계산력 때문에 그냥 주저앉아 있어야 되는가? 그런 측면에서 계산력을 좀 보완하는 데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눈이 아무리 좋은 사람도 그 돋보기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제일 난감할 때가 약을 샀는데 약통에서 글씨 읽을 때 또 여기 어머니들은 화장품에 뒤에 뭐라고 써 있는데 글씨 읽을 때 글씨가 너무 작아서 돋보기가 아니면 시력이 좋은데도 안 보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돋보기를 사용해야 글씨를 읽을 수가 있어요. 이미 정상적인 사람도 그 돋보기가 필요한 것처럼
계산기를 사용하면 그전에 못 읽을 수 없는 그런 것, 이것들을 볼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계산기의 역할이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간에는 계산기를 활용한 그런 활동들을 한 몇 개만 예를 들어보고, 그다음에 계산기를 도입한다 그럴 때는 우리가 지금 어떤 생각에서 그러는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지금 게임을 지금 제가 소개를 하려고 해요. 제목은 영 만들기 게임입니다. 계산기에 내 맘대로 지금 48325 썼어요. 그리고 이거를 친구한테 줍니다. 그리고 뭐 하느냐면 48325에서 3을 0으로 만들어라. 지금 계산기 48325가 지금 내 계산기에 있어요. 근데 48025 이렇게 만들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빼기? 네, 300. 빼기 3이 아니라 빼기 300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빼기 3 하면 답이 그렇게 안 나오죠. 그래서 했더니 지금 48025, 48,025가 나왔어요. 자, 여기서 지금 뭐냐면 2를 0으로 만들어라. 2를 0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빼기? 20. 20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48,005. 나머지도 마찬가지죠. 나머지 5를 빼려면 어떻게 되느냐? 5를 0으로 만들려면. 5 빼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저기서 8을 빼려면, 8을 없애려면 마이너스 8,000. 아유, 굉장히 똑똑해. 이런 학생 계산기 안 해도 됩니다, 사실은요. 예. 이거는 지금 뭐냐면 자리값을 가르치는 데 상당히 좀 잘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초등학교 수준의 지금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지금 여기에 큰 하드보드지가 있어요. 가로 세로 20cm, 20cm. 여기에서 저 귀퉁이를 정사각형을 탁탁 잘라내요. 그리고 여기 그 밑에 같이 그것을 잘라서 오려서 옆을 접어서 상자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고 나서 여기에 가장 많이 뭐를 집어넣었을 때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것을 이제 위가 비어 있을 때는 우리는 뭐 액체 같은 것을 잡는다 그럴 때는 이걸 드리라는 말을 씁니다. 드리. 이제 이 드리를 최대로 하고 싶다. 옆에 몇 센치 잘라야 될까요? 혹시 여러분 뭐 이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혹시요? 저게 뭐야? 난 누가 알게 뭐야? 사실 여기 상당히 중요한 거는 수학적 활동에서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지? 얼마지?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데, 저거 할 때 알게 뭐야? 우리 공부 잘하는 아무개, 야, 계산에 얼마냐? 이거 아니고 상당히 중요한 건 학생들이 얼마일까? 이거를 궁금해할 수 있는 이제 이런 상황이 상당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혹시 답을 아시는 분 있나요? 좀 어렵겠죠? 네. 6.6666. 아, 선생님. 예. 조금 이따 이제 답이 나오니까 한번 보시죠. 6.6666. 그래서 이거를 이제 푸는데 식을 세우는 거는 누가 할 수 있냐면 한 중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 학생은 식은 세울 수 있어요. 그 식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계산기 나면. 높이가 x고 x 곱하기 가로 곱하기 세로가 20. 가로가 20 빼기 양쪽에 x 두 개니까 빼기 2x. 세로 20 빼기 2x. 그래서 그걸 제곱을 하고 곱하기 높이. 이게 지금 이제 부피예요. 이제 들이에. 이게 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하지? 식 세우는 거는 중학교 1학년 문제예요. 그런데 이거를 답 구하는 거는 몇 학년 문제냐면 고등학교 2학년. 왜냐하면 소위, 여기 초등학생들 미안한데 미분적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해야 이것을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데 저희가 계산기를 좀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상당히 중요한 건 지금 뭐를 중요하냐면, 생각할 때 저 x가 0보다는 크겠죠, 그죠? 근데 x가 제일 크면 얼마까지 될 수 있을까요? x가 아무리 커봐야 10을 넘어가지는 않겠죠. 10 하면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저기 x의 범위가 아무리 커봐야 10보다는 작겠다 하는 것을 생각하는 거, 이것 역시 수학적인 사고입니다. 아주 중요한 사고예요. 요거를 계산기를 가지고 지금 그래프를 그렸어요. 이렇게 돼요. 그래프가. 여기 지금 그 축이 뭐가 되냐면 그 드리가 되고, 이 옆에가 지금 뭐가 되냐면 x축이 지금 그 x의 크기가 되는 거예요. 저기 지금 최대가 되려면 어디냐면 저 꼭대기 있는데 거기가 최대가 되겠죠. 거기가 어딘지 모르죠. 이걸 구하는데 이게 이제 키 하나를 탁 누르면 어떻게 되면 계산기에 이렇게 찾아줘요. 맨 위에 있는 게 저기 십자 표시가 있는데 그 십자 표시가 있고 맨 위에는 식이 있고 거기 왼쪽에 보면은 x는 나오는데 x가 얼마입니까? 예, 3.3333. 이게 지금 x고, 그거를 자를 때 그때 이것이 최대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문제가 계산기를 썼다 그래서 수학적 활동이 아닐까? 그거는 아니죠.
여기서는 상당히 중요한 게 식세우는 거 중요하고, 그다음에 저기서 사실은 이제 제가 여기서 뭐 이렇게 다 이미 만들어 놨지만 상당히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상황이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X를 한없이 두는 게 아니라 X의 범위를 적당히 조절해야 그림이 이렇게 예쁘게 나와요. 요거는 지금 달력입니다. 달력인데 2015년이나 14년 달력이에요. 여기에서 지금 그 이제 세 숫자를 이렇게 동그라미 해놨는데, 여기서 중요하게 지금 이 세 숫자 관계에서 어떤 무슨 관계, 이렇게 여러 가지 무슨 관계 같은 걸 여러분들이 좀 추측해낼 수 있는 게 있나요? 아, 가운데는 짝수다. 네, 근데 가운데 짝수인데 저기서 1, 2, 3 그랬는데 2, 3, 4 이렇게 이제 그러면은 짝수가 아니라 2, 3, 4 그러는 경우는 안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우연히 여기 가운데가 짝수네요. 예, 또 그런 셋사의 무슨 관계식이 있는데, 관계가 이게 뭐 몇 가지가 있어요. 우선 하나는 2, 3, 4 무조건 연달아 있는 세 숫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곱하면 이건 무조건 6의 배수입니다. 곱하면 6의 배수예요. 1, 2, 3, 5, 6, 7 계산하면 다 6의 배수예요. 이게 진짜 그래? 8, 9, 10도 한번 해보고 29, 30, 31 해보고, 요거는 지금 그거 해서 곱하기 해서 나누기 6을 해보면 되죠. 다 그런가? 121, 122, 123 그것도 그러나? 해봐요. 확인해 주는데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런가? 그거는 계산기가 말 안 해줘요. 그거를 하는데 이제 이걸 뭐냐면 궁금한 걸 한없이 자극을 시켜서 왜 그럴까 하는 걸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일단 여기는 뭐냐면 이렇게 세 개를 잡으면 무조건 짝수가 하나는 있죠. 그다음에 세 개를 잡았기 때문에 세 개 중에 하나는 3의 배수예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3으로도 나눠지는 거예요. 2로도 나눠지고 3으로, 6으로 나눠지고. 이건 뭐 사실 이거 수학을 잘하는 사람 생각에는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거는 굉장히 재미있는 수학에 대한 탐구입니다. 또 있어요. 여기 지금 세 개가 있는데 5, 6, 7, 5, 7 하고 6하고 무슨 관계를 보면 5하고 7 하고 6하고 하면 5, 7이 곱하면 35, 6, 6이 36. 차이가 얼마죠? 1이죠. 1 곱하기 3, 1, 3은 3, 2는 4. 차이가 얼마죠? 1 차이가 나죠. 근데 1이 뭐냐면 가운데 걸 제곱한 게 1이 커요. 다 그런가? 29, 30, 31도 그런가? 29 곱하기 31. 이걸 암산하기 좀 어렵죠? 계산해서. 이거 신기하다. 어떻게 이런 것이 나올까? 그런 패턴을 발견해 주는데, 이런 데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어요. 내가 추측을 했지만 진짜 맞나? 복잡한 식 32,232, 32,233, 32,234. 그때도 그런가? 그런 패턴을 확인하는데 계산기 사용할 수 있어요. 지금 그 말씀을 드린 그 예들은 사실은 수학을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 이미 그 수학적인 언어를 익히는데 이제 그 계산기를 사용을 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실질적으로 계산기가 없으면 못 푸는 문제를 계산기가 지금 풀어주기도 했고, 그렇죠? 그다음에 계산기를 통해서 그 수학적인 어떤 그 새로운 어떤 패턴을 발견하는 것, 그것에서 끝이 아니고 계산기가 모든 것의 만사를 다 해결해 주는 건 아니라 그랬죠. 그거를 통해서 학생들을 수업에 집중하게 하고 수학적인 탐구로 가게 하는 것, 이것이 계산기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계산기를 갖고 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교 수학에 계산기를 갖고 온다는 얘기는 계산이 중요하지 않다, 셈하기가 중요하지 않다, 이거 뭐 제가 아까 처음에 많이 강조를 드렸고요. 그게 아니고 수학에서 이것을 갖고 올 때는 단순 계산보다 중요한 뭐가 있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앞으로 지금보다 훨씬 더 컴퓨터나 계산기, 또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것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이 계산기 그거 계산력 떨어뜨리니까 안 돼, 이거는 앞으로 시대에 뒤떨어지게 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어떤 문제를 대할 때 그 문제에 그냥 겁 없이 그걸 받아들이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을 학생들이 그거를 자기 문제로 가져올 수 있어요. 근데 맨날 나누기 하면 떨어지는 거, 답이 두 자리, 답이 길어지면 우리는 학생들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이거 뭔가 틀렸다,
저는 그런 기억이 있어요. 예전에 하다가 시계해서 계산이 복잡해지면 안 떨어져요. 야, 나 식 어딘가 틀렸구나. 다시 가서 식을 다시 계산해. 근데 실제로 우리 주변의 삶은 그렇게 세상이 만만한 세상이 아니에요. 복잡한 세상에서 여러분이 우리 아이들이 해야 될 문제는 문제를 푸는 아이들이 아니라 문제를 찾아놔야 될 사람이고, 이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계산력을 떨어뜨리니까 여기서 그냥 끝내라. 이거는 좀 우리 학생들의 것을 너무나 충분하게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더 이상 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계산기를 도입하자고 지금 하는 것이고, 물론 이렇게 하면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가 중요하게 되냐면요, 소위 수감각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계산기 이거 조작 잘못하면 엉뚱한 숫자가 답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 수감각이 못하면, 예를 들어서 20 곱하기 21인데 답이 4000 이렇게 나왔는데도 답이라고 쓰는 애들도 있단 말이죠. 그 이상해야 돼요. 그러니까 계산은 엄격한 계산은 계산기가 하지만 계산기 조작 까딱 잘못하면 엉뚱하게 이상한 숫자 나와요. 그래도 그것을 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들 잘못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수감각 진짜 중요해요. 그 교육학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영어로는 세버투스 커리큘럼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번역하면은 검치 호랑이 교육과정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패디윌이라는 사람이 쓰니까는 그 소설인데 가상적인 소설이에요. 소설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곳에 아주 그 학교가 있었어요. 그때는 빙하 시대가 오기 전이에요. 그 학교에서는 정말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 학교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말 그 맑은 물이 흐르고 있었고요. 앞에는요, 물이 흐르고 있으니까 맨손으로 고기 잡기, 이걸 학교에서 가르쳤어요. 그런데 너무 산이 깊어서 호랑이가 가끔 내려와요. 호랑이 내려오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불방망이 만들어서 호랑이 겁주기, 호랑이 못 나, 이것을 학교에서 가르쳤어요. 그러던 어느 날 빙하 시대가 왔습니다. 빙하 시대가 오면 땅이 U자 계곡으로 파여요. 굉장히 얼음 덩어리가 내려오면서. 빙하 시대가 지나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학교가 다시 문을 열었어요. 근데 해보니까 옛날 산천이 아니에요. 물은 이미 맑은 시냇물이 아니고 그곳에 아주 진흙탕 물이에요. 그리고 더 이상 이제 빙하가 내려와서 막 산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호랑이가 없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뭐 했어요? 뭐 가르쳐야 되지? 그래서 생각을 해놓은 겁니다. 어떻게 생각을 했냐? 야, 됐다. 이제부터 이렇게 가르치자. 학교에다가 인공적으로 맑은 시냇물을 만들었어요. 맨손으로 고기 잡기. 옛날에 우리가 배웠으니까 가르치고. 불방망이, 호랑이 겁주기? 호랑이가 안 나와요. 더 이상이 없어요. 호랑이를 어디서 수입을 해와요. 해서 케이지를 하나 만들고 거기다가 호랑이를 갖다 집어넣고 호랑이 겁주기 열심히 가르쳤어요. 이것이 세이버투스 커리큘럼입니다. 세상은 바뀌었는데 옛날 교육과정을 고집하는 것, 이것이 그 검치호랑이 교육과정이 주는 교훈입니다. 세상이 바뀌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우리가 아는 세상하고 다르고, 아이들이 지금 풀어야 할 문제들은 우리가 풀 그런 문제들하고 다릅니다. 우리 아이들을 정말 미래를 위한 그런 역군으로 하기 위해서 계산기 그런 것에 묶어둘 수는 없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질문은요, 직접 본인이 궁금한 점을 그 영상으로 녹화를 해서 보내줬거든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볼게요. 제가 분수와 나눗셈이 너무 어려운데 잘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네,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4학년 때 분수가 나오면서 수학은 어렵구나라고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짚어주셨는데, 정말 지금 딱 학생이 그 얘기를 해줬어요. 분수와 나눗셈이 제일 고민이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얘기를 물어봤는데요. 네. 여기서 최종적으로는 아이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요. 분수 곱셈은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끼리 곱하고 네. 이렇게 해서 간다. 그다음에 나눗셈은 두 번째 그 나누는 수를 거꾸로 분모 분자 바꿔서 곱한다 하는 것까지 가야 돼요. 거기가 목표예요. 네. 근데 가기 전에 그것을 외워라 이렇게 한다. 내가 해봤는데 한 번도 안 틀렸다. 내 말이 맞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좀 안 돼. 그게 안 되는 거죠. 네. 아이들이 거의 그렇게 얘기해. 왜냐하면 근데 그거 사실 쉽지 않아요. 그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아마
여기 어른들 잘 생각 안 나실걸요? 곱하기 분수 곱할 때 왜 분모 분자 곱하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이 역시 어디 잘 나타나냐면 교과서에 잘 나와 있어요. 네. 그 그림으로 해서 이렇게 좀 그 설명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거를 통해서 그 왜 그런가를 일단 이해를 한번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연습해야 돼요. 네. 그 다른 방법은 없어요. 일단 알지만 잘 알지만 그 다음에 그것이 내게 되게 하려면 연습을 통해서 해야죠. 네. 네. 학습은 뭐 배울 학자에다 연습할 습자입니다. 그래서 학은 제일 처음 배워서 내가 알았어요. 그 다음에 연습을 해야 내 것이 됩니다. 수학에서도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 그 시작할 때 그 학을 안 시키고 처음서부터 나를 믿어라 무슨 이렇게 교주도 아니고 네. 뭐 이런 방식으로 해라. 그리고 계속해서 훈련시키고 막 몇 개 틀리면 혼내고 막 이렇게 네. 그 방법은 아니에요. 잘못됐습니다. 하긴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뭐 인생에 대한 교육을 시킬 때도 이해가 되고 감정으로 받아들여야지 뭔가를 따라갈 수 있는 것처럼 네네. 무작정 내가 해봤으니 이게 좋더라. 이거는 아이들한테 설득력이 떨어지잖아요. 공부에서도 좀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그렇죠. 드네요. 네. 자, 이번에는 수학 홈페이지를 통해서 질문 올려주신 분인데요. 클라라 썬님의 질문입니다. 초등학생을 둔 학부형입니다. 아이가 도형만 보면 수식으로 표현하는 데 한참이 걸리고 아주 어려워하는데요. 도형 공부를 재미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 이거 이제 어렸을 때 그 뭐 우리 놀이 수학이라고 얘기하는 여기서부터 올라가야 되는 건가요,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되죠? 도형도 도형에 좀 익숙하고 성질을 알 필요가 있죠. 성질에. 네. 그래서 뭐 학년이 저학년이라면 아무리 사실 여기도 우리도 다 공부를 해봐서 알지만 그 기하 문제, 도형 문제 풀 때 그거 정말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도형이 복잡한 도형인데 잘 보면 거기서 키가 되는 도형이 있어요. 굉장히 복잡한데 그 중에서 삼각형을 찾아내야 되기도 하고요. 네. 거기서 사각형을 찾아내기도 하고 뭔가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도형을 분석하는 능력이 일반적으로 좀 필요한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학생들로 하여금 뭐 도형을 초등학교 같으면 뭐 가위로 잘라서 오리고 붙이고 사각형 자르면 삼각형도 되고 네. 뭐 오각형도 만들고 뭐 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일단 도형에 익숙해지고 도형 그렇게 하는 것들을 통해서 어떤 뭐 무슨 소위 테슬레이션이라고 이렇게 그 쪽매라고 그런다. 그 벽지 장식 같이 이런 것 그 하는 것으로 뭐 발전시킬 수도 있는데 하여튼 네. 도형에 좀 익숙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이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수가 좀 약간 그냥 개념으로 뭔가 뜬구름 잡는 것처럼 느껴지듯이 도형은 정말 더 그렇잖아요. 내 머릿속에서 그걸 그린다는 게 쉽지 않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만들어 보면서 좀 연습하는 게 역시 첫걸음이 될 수 있겠네요. 이렇게 하면 될까요? 네, 현장에서 또 질문 받아볼 텐데요. 강의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셨던 분들. 아, 네, 어머님.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애를 이제 아들이 둘이거든요. 한 명은 대학생이고 하나는 이제 고등학생인데 좀 너무 반복적인 거, 너무 계산적인 걸 시켰지 않았나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일단은 이제 계산기를 갖고 이제 공부를 하자고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 일반 중학생까지 수준을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일반 계산기를 사줘야 되는지 아니면은 이제 공대생들이 사용하는 네. 좀 차원 높은 그런 계산기를 사줘야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사실 계산기 종류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계산기를 갖고 온다 그러면요. 뭐 여기 지금 우리 애들은 다 했지만 수식, 인수분해 뭐 무슨 뭐 미분적분 다 해주는 계산기도 많이 있어요. 근데 고등학교 정도에서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거는 그래프 그려줄 수 있는 그 계산기 정도, 그래프 계산기 정도면 될 것 같고 사칙 계산기는 좀 초등학교에서 사칙 더하기 빼기만 네. 있는 거, 이건 초등학교에서 그리고 그래프를 이제 중고등학교에서 배우기 때문에 그 그래프를 분석할 수 있고 사실은 거기에 이제 통계 이런 프로그램들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 그래픽 계산기라고 할 수 있는 것 정도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뭐 엄마가 뭘 알아야 사줘도 제대로 사주죠. 지금 그러니까 교수님 지금 말씀하신 그 그래프가 나오는 거라는 건 아까 저희가 풀었던 네네, 문제 네. 같은 경우를 집어넣었을 때 네. 그 그래프가 눈에 보입니까? 네. 아, 눈에 보여서 아까 저 제일 높은 점이 정답이겠구나라는 걸 본인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네네. 아, 네. 저희도 좀 한번 해보고 싶네요. 그렇죠? 아이한테 일단 주기 전에 내가 한번 경험을 해봐야 또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네. 아, 아까 말씀 전에 선생님도 막 이렇게 문제 푸시다가 머리 아프고 이거 내가 맞는 건가? 이런 의심도 들은 적이 있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너무 궁금해서요. 네. 교수님께서는 수학교육학과 교수님이시잖아요. 수학을 원래부터 잘 하셨죠? 원래부터 잘 했습니다. 하긴 좋아했어요. 아, 진짜요? 네네. 좋아했어요. 이렇게 대답하신 분은 처음 봤어요. 네. 네. 그럼 수학도 잘하셨고 좋아하셨고 지금도 수학
수학과 관련된 일을 하고 계시는데 네. 수학을 좀 친근하게 느끼고 싶어하는 우리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에게 용기가 될 수 있는 그 마지막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학은 하나의 언어입니다. 약속이에요. 사실 수학에서 어떤 이것이 약속이다 하는 것을 제가 철저하게 알게 된 건 사실은 미국에서 수학을 공부하면서 그랬습니다. 그때 네. 이제 대학에서 박사과정 그걸 공부를 했는데 참 잘 못 풀어요. 미국 사람들이. 박사과정이란 저는 수학교육 전공이고 그쪽은 수학인데 네. 문제 못 풀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아유, 뭐 이렇게 대학원이 돼도 이게 시원치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한 달쯤 가니까 차이가 나더라고요. 제가 못 풀어요. 아, 정말요? 그 사람들 잘 풀어요. 제가 그때 이제 뭘 했냐면 같이 거기에 세미나 그룹 문제 푸는 거 그런 걸 같이 했어요. 미국 학생들. 네. 근데 처음에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똑같아요. 하는 일이. 제일 처음에 시작하면 어떤 것이 가면 야, 그 데피니션이 뭐였지? 그러니까 정의가 뭐라고 약속이 돼 있지? 이렇게 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막 얘기를 해요. 난 벌써 문제 다 풀었어요. 얘기할 때요. 네. 두 번째 또 다른 문제 나올 때도 처음에 야, 그 정의가 뭐였지? 할 때마다 정의로 돌아가는 전 답답하죠. 저러니까 수학을 잘 못하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제가 좀 지나다가 제가 두 손을 들었어요. 제가 다시 그 정의부터 다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풀리더라고요. 네. 우리는 그런 경험을 사실은 시켜주지를 않아서 그러는데 하여튼 수학은 어떤 것을 약속을 하는 것이고 그 약속을 철저하게 시키고 그 나름대로 약속하는 그 방법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학부모님들에게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학부모님들이 애들을 너무 막 이렇게 재촉하지는 않는 게 좋겠다. 아이들 나름대로 자기의 그런 길이 있습니다. 자기 방식이 있어요. 네. 자기의 속도가 있어요. 그것을 존중해주고 관찰하고 그리고 적당히 적절하게 그걸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지 막 외우게 하면 애들이 정말 수학 싫어하게 만듭니다. 네. 수학뿐만 아니라 부모님 싫어할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들을 믿고 좀 지켜보고 그 수학을 정말 규칙을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해야 기본을 지키는 사람 아마 사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우리가 약속의 언어라고 하는 수학, 정말 그 안에서 개념과 약속, 그것을 잘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무엇보다 교수님 참 부럽네요. 그죠? 좋아하는 것을 나의 업으로 삼아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고,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왕성한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장경윤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세요.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아이들 나름대로 속도가 있고 이 아이들 나름대로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만의 방법을 아이들한테 고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절대 계산기는 안 돼라는 구구단은 절대 구구단을 외워야 돼. 뭐 이런 방법으로 아이들한테 너무 강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깨달음도 다시 한번 갖게 됐습니다. 오늘 좋은 강연 들으시면서 많은 생각들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뭐 꼭 계산기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아이가 이 시대에 발맞춰 나갈 수 있는 교육 방법을 얻을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수닥은 언제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셔서 강연 듣고 싶으신 분들은요. 아래로 나가고 있는 주소를 통해서 방청 신청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더 즐거운 수닥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